반갑습니다. 루비 디렉터 김선자입니다. 강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막 들으시려고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도 문을 잠그고 Q&A를 들으려고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여기 안 계시는 김종원 다이아님 골드 교육인데 딱 뒤에 항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청주에서 골드 교육인데 그 분의 뒷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소리 없이 무럭무럭 자랐던 것 같아요. 저의 단 1도 매칭의 관계도 아니고 그런 관계인데 형제 라인이잖아요. 다이아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그룹이기 이전에 또 각자의 팀이 이렇게 존속이 되면서 거기에서의 개개인의 역량이 눈덩이처럼 같이 뭉쳐져서 리더가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유산화의 그로잉업 그룹의 리더스로서 책임감을 가지자 이런 의미로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 하나가 개개인이 잘해도 좋지만 저희는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리더스가 되면서 저는 많이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제 주제가 보스와 리더스의 차이예요. 많이 교육을 들었기도 했지만 늘 강과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PT를 또 준비하고 감히 우리 스타 다이아님 최고 스폰서님이 뒤에 안 보이시네. 모시고 제가 이 리더스 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내가 역량이 되는가?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서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저를 반성하게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PT를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도 함께 어떤 점검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 보스하면 뭐 떠오르나요? 조직! 조직이죠. 어떠세요? 그 조직에서의 생활의 보스. 절대 복종이죠. 저희 파트너들한테 너 나한테 절대 복종해. 다 집에 가죠?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가 참 책임감이 있으면서 자질과 역량을 키워내는 그런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에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짧은 이 30분, 40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무스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꽉 누르면 안 되고. 자, 좋아요. 저의 마이스토리를 이제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제가 교학사에서 15년을 넘게 국어과 팀장으로 있었어요. 그 팀장이라는 건 어쩌면 보스와 비슷해요. 그런 그 역할이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업무 관리를 해요. 팀원들의 업무 관리, 얼마큼 진행했는지. 목표는 예를 들면 10월 말일이야. 얼마큼 진행했는지를 관리를 하면서 그걸 상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상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제때 안 했으면 저는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팀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여기밖에 못해서 막 좋아요.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제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골드가 되면서 팀원들이 생기고 이 골드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이제 됐다 뭔가 그러면서 뭔가 관리 모드가 되고 신규를 제가 아닌 파트너들이 열심히 찾아서 막 합으로 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골드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팀장이나 전 직장에서의 그런 마인드가 막 빨리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은 스폰서님 좀 권위적입니다, 이렇게 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권위적이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좀 팀이 빨리 성장이 안 되고 저 성장도 좀 더디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 가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씩 또 어떤 리더님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종원 다이아님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씩 성장해 가면서 배우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성장이 더디긴 하나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팀원이 들어와도 제가 잘 이 리더의 역할로 좀
변화가 되면서 좀 티머니 좀 늘어나고 내 그릇이 커지고 내 역량이 좀 커지는 그런 스스로의 내적 성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아니에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미래 대안을 꿈꾸는데 저는 이 미래 대안이 시집을 내는 거였어요. 그 로앤 켈링 해리포터 영화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 연간 매출 인쇄소득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분도 소설가의 길을 걸으면서 처음부터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꾸준하게 쓰면서 영화가 대박이 터지면서 본인이 그 원작 해리포터를 쓴 원작 K 롤링의 작품이 확 뜨면서요. 연간 69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시집 하나로 인쇄소득을 받겠다고 계속 나의 어떤 그런 그 시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이 시 길이 저한테는 많은 내적인 어떤 뭐 카타르시스의 그런 것들을 정서 분출을 하면서 많이 사람들한테 그걸로 인정을 받고 위안을 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시인의 길은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노력에 의해서 되기도 하지만 또 천재성도 있잖아요. 저는 천재성은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친정 아버지의 지금은 안 계시지만 두 다리가 당뇨로 일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는 안진병이야.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늘 작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늘 부끄러운 거죠. 친구들한테 집에 놀러 오기도 못하고 그런 외로움이 이제 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시골 출신이 어딘가에 막 그 분출할 데도 없고 이 외로움을 계속 글로 막 독서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그런 자양분들이 이제 문학 석사를 시로 저는 문학 석사를 받게 되면서 뭔가 이걸로 내가 대성을 이루겠다. 드디어 10년 만에 낸 거면 어떤 분은 막 쓰고 일기처럼 쓰고 되고 일기처럼 쓰고 되고 이래요. 그럼 저희는 시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10년 동안 이 절차탕마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시집을 한번 내면서 사실 첫 시집이 효자노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단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런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첫 시집은 보통 가족사에 그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제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선이라는 새로운 젊은 시인이 나왔는데 이게 문학상을 받는 거예요. 500만 원을.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원로 시인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시를 제정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됐다 이제 됐다. 직장 정말 부장님 정말 이제 딱 기다려. 나 사표 쓰고 이제 시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기왕 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이런 시는 어떨까? 한번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왜 불렀니? 안 불렀는데. 이 짧은 게 시예요.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왜 불렀니? 안 불렀는데. 창가, 인생, 친구. 안 나왔어야지 다. 3. 자, 궁금하죠? 왜 불렀니? 안 불렀는데. 자,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써먹어요. 제목. 배. 왜 불렀니? 안 불렀는데. 자, 이 짧은 시들을 쓰는 시인이 있어요. 하상욱이라는 단편 그런 시인인데.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재미없으니까 하나를 더 한번 해볼까요? 재밌죠? 네.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네.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네. 한 글자예요. 살. 다 이제 시공부 시 써셔도 돼요. 이렇게 쉽게 쓰시면 대박 나요. 그쵸? 쉽죠? 그러나 대중적인 시세계라는 건 본인의 어떤 그런 정서가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시세계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시는 어떤가요? 국자하면 제가 필명이 김선인데 무슨 시 지금 치료하는 것 같네요. 국자하면 김선, 저는 이제 문단에서 김선이라고 통해요. 이게 대표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짧으면서 뭔가 임팩트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스크린 도어에 실리면서 많이 유명해진 거죠.
밭일 하러 나서는 어머니 구남매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구부러졌다. 둥글게 휘어져 한쪽이 파였다. 파인 곳에 그늘이 박혀있다. 오목하게 쌓인 그늘 가난한 부엌 한 모퉁이에 걸려있다. 걸려있는 국자가 어머니인 거죠. 세브란스에 허리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데 제가 이제 간호 언니들이랑 7명의 제 딸이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는데 엄마의 그 허리를 보고 똥기저귀를 채워주면서 제가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본 거예요. 제가 이제 자녀가 없이 55학년 9반 또 큰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엄마의 그 무거운 이 해가지고 똥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그 애환이 물미쳐 오면서 엄마에게 굽은 허리 수술을 보고 국자가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속터미널 그 시골 어떤 애향의 냄새가 나잖아요. 어머니 거기에 막 이제 붙여져 있는 거 5년 동안.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5만 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저는 이제 권리소득을 그래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시 한 편씩 이제 조금씩 돼요. 저희 꿈이 그거였거든요. 직장 그만두고 여행 다니면서 통장에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거 받으면서 그냥 감동 있는 시만 쓰고 싶은 거예요. 산문도 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씩 매이지 않아도 직장에 15년 동안 그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매이지 않아도 이제는 그런 권리소득 대안으로 시집이 아닌 유산화가 그 도구가 되어서 저는 그걸 꿈을 이제 계속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시집은요 아직 이제 2세를 찍어야 하는데 다행히 제가 강의를 많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라딘에서 출판사에서 전화 왔어요. 요즘에 뜸하더니 한 권, 두 권 나가요. 누군가는 사주나 봐요. 어떤 PLS 하시는데 그 성함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많이 서야겠어요. 늘 부담이 되는 자리지만 이렇게 해서 저가 소소하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시집은 독자층의 한계, 하상욱 같은 그런 대중적인 나는 시가 따라하기는 싫고, 그쵸? 뭔가 좀 그런 문학사적인 문단의 그런 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접죠 이제 잠시 유산화를 만나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아니면 한량이처럼 글을 쓸 수만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PT 넘겨주세요. 자, 다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팀장이 그런 역할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뭔가 관리 모드예요. 관리 모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산화랑 접목이 되면서 제가 빨리 깨어야 하는데 리더의 자질로서 리더의 자질은 뭔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데 더러 이런 보스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의 할 일을 파트너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그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쵸 이게 머리형인 제가 그 국립국어원 연구원의 보스와 리더를 또 찾아본 거죠. 했더니 내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권은 실질적인 절대 권력이에요. 이걸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부 파트너들의 힘을 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쥐고 있는 최고 책임자는 맞아요. 책임감은 느끼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최고 스폰서님으로부터 섬김의 자세, 그렇죠? 그게 복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유산화의 다이아몬드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밑에서 받치고 일을 하지만 신규를 찾아서 당신의 가게를 업시켜 주려고 일을 하는 거다. 팔짱을 끼고 그림자 못 받게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키우고 있고요. 자, 그러면 리더라는 거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씩 간과하기 시작해요. 좀 잊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동영상인데 짧은 동영상에 우리가 짧은 동영상 한 편 혹은 문장 하나로 때로는 내가 심쿵할 때가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 제가 이제 챌린지 분과이기도 한데 이걸 고치려고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괜찮다면 우리 리더님들이 제가 지금 이건 꼭 전달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스 방에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
각자 열어서 우리 좀 꼭 같이 보십시오. 지금 다 열어서 그냥 한번 소리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보시고 계신가요? 두 번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연속해서 두 번. 자, 그냥 한마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내가 이 누렁이 같은 리더였나, 검은 개와 같은 나를 따르라, 복종해라 이런 리더였나, 좀 깨달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주제를 정하면서 점검 모드로 가자. 잘하고 있지만, 그쵸? 점검 모드로 가자. 나는 보스냐 리더냐. 제가 한번 PT를 찾아봤죠. 보스는 부하를 부리려고만 하는데 리더는 솔선수범한다. 솔선수범하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행동으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너가 해봐. 골드 됐는데 알아서 좀 해봐. 이러지 않나요? 행동해야 되겠죠. 솔선수범. 내가 먼저 하고 그 움직이는 행동을 모범이 돼서 비춰지면서 그걸 파트너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보스는 내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한다. 그로잉업 그룹이 없으면 개인의 사업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로잉업 그룹이 모여서 사진 찍죠. 아, 피곤해. 나 하나쯤이야. 가면은요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 신규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서 이 하나라는 그로잉업 그룹이 대단하구나 이래야 하는데, 저거 봐요. 10명이나 20명이나 다 피곤해서 막 숙소에 들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한테 내 파트너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내가라고 하지만 우리라고라 한다. 그로잉업 그룹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작은 이 하나가 그로잉업 그룹에서 뭘 하고, 그쵸? 이제는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해요. 뒤로 안 빼고. 자, 보스는요 권위에 의존하나 리더는 팀워크를 유발한다. 팀워크를 위해서 우리 뭐 하시나요? 우리 이제 골드 되신 분들, 또 리더님들, 리더스님들 다 뭔가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저는 산행을 해요. 어떨 땐 쉬고 싶어요.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 정해놨어요. 룰을. 같이 가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뭐 음주가 지양하라고 하는데 산에서 먹는 막걸리 한 잔이 엄청 맛있어요. 더도 말고 딱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때 조금 사적인 이야기 들어줘요. 사적인 이야기 너무 하지 말라고, 그만해, 너 아니어도 힘들어 이러지 말고 좀 들어줘요. 들어주고 비즈니스 할 때는 사적인 이야기는 금지하라는 거죠. 식도를 에너지로 일을 하는데,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산행을 하고 또 뭐 하시나요?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저는 토요일마다 매주 주간 연합 미팅을 해요. 그게 제 파트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의 스폰서님 파트너랑 같이 해요. 그러니 스폰서님하고의 어떤 실질적인 거, 나의 매칭은 스타 다이아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골드가 아니라 실버가 아니라 루비가 아니라 스타 다이아님이면 좋겠어. 내 매칭, 나를 이끌어주는 매칭이 스타 다이아님들 바빠가지고요 미팅도 못 뛰어줘요. 그쵸?
그런데 이 허세만 있어가지고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의 매칭이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주간 연합 미팅에 스폰서님의 파트너들도 합류를 시켜서 제가 같이 해주니까 제 뭐 칫솔을 굿즈 칫솔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스폰서님의 파트너들도 제가 선물도 주고 퀴즈를 내서 세미나에 오시면 드리겠다 선물 이렇게 가면서 스폰서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더 잘해줘요. 더 잘해주고 그렇게 서로 우리라는 팀워크를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래서 자 보스는 명령을 하지만 리더는 대화를 한다. 이 대화 소통 많이 하잖아요. 대화가 되는 파트너가 있고 안 되는 파트너가 있어요. 왜냐? 수용하는 자세가 없는 파트너. 뭘 알려주면 조금 안 받아들이죠. 알아서 잘할 건데 나의 전직은 영업 왕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사나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이런 끊임없이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배우지를 않으려고 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그 파트너는 보면은 더뎌요. 성장이. 그리고 하나라도 더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명령을 하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자. 감정 폭발하지 말고 무슨 분노 조절 장애처럼 감정 조절을 못해요. 막 스폰서니까 만만하니까 그냥 막 하나 봐요. 막 다 무슨 스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아야 이제 된다는 거.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리더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이끌어내야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저를 한번 돌아봐요. 혹시 내 말투가 기분 나쁘게 했나? 근데 보통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탓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 나빠하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나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스는 겁을 줘요. 아까 검은 게 봤죠. 어디 와서 지금 나와 같이 물을 함께 먹어. 그쵸? 그게 아니라 리더는 이제 희망을 줘. 저기 가서 물로 깨져. 얼음을 깨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르르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보스는 일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너 이거 못 끝내면 그만둬야 되고 너 사표내. 그만둬야 돼요. 절대 권력이에요. 직장에서는. 그걸 여기에서 접목시키면 안 되죠. 여기에서는 아우러야 되고 어떤 게 고민인지 어떤 게 지금 고민이 되는지 풀어나가면서 그 파트너들도 처음이니까 부딪히는 게 있는데 내가 소통의 도구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딱 닫아놓고 완벽하게 무슨 상암 선생님처럼 이러면 아무도 안 다가오는 거죠. 알아서 하다가 실수 나고 그 실수했을 때 이제 뻥 터지면 수습하려고 그러면 그거 봐 내 말 안 들었더니 그렇게 실수 나오고 이렇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재미있게 만든다. 우리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 딱 한 명만 떠오르지 않나요? 박동채 리더님 엄청 재미있게 해주잖아요. 유쾌하게. 그쵸? 저는 또 현기라이 파트너이지만 또 어드밴스 파트너지만 많이 배웁니다. 원래 성향도 좀 그래요. 본인의 성향도 그러지만 그 성향을 100%막 뿜어내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자영업했던 그런 역량을 막 유산화해서 발휘하더라고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막 줌 미팅에 막 불려가서 강의도 하더라고요. 조금 부러웠어요. 조금 부러웠어요. 저는 시집이나 어떻게 하면 한번 잘 팔려볼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강의 한번 서볼까 이러는데 진심으로 본인이 유쾌하게 만들면서 그 역량을 다 뿜어내서 이 형제 라인들도 이제 그루잉어 그룹의 리더들도 다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막 춤춰가면서 하하하 웃어가면서 그쵸? 그런 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점들을 또 좋은 점들을 장점을 배우려고 하고 나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는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순수처럼 막 아무 때나 그러면 무시를 또 해요. 신규들이 그 모습만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카리스마 있고 놀 때는 다 이렇게 풀어주면서 내가 좀 완장도 좀 벗어서 이러면서
또 카리스마 있게 상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팀이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못 나가게 해야 돼. 집에 안 가게 해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리더의 자질을 내가 키워가면서 해야 되더라. 그렇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리더는 딱 타고난 게 아니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리더님들이 이 리더의 자질로서 만들어가야 돼요. 보스 안 돼요. 안 돼. 절대 팀이 키워질 수가 없는 이 구조예요. 리더 절대 복종 안 됩니다. 알았죠? 유산화에서는 절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스는 성과를 요구해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제일 슬프지 않나요? 막 스폰서링 결과 가지고만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되게 과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떨 때 또 아닌 스폰서링도 있죠. 성과를 요구하죠. 특히 직장에서는 제대로 이 책이 교과서가 평가원에서 점수를 매겨요. 그러면 그 점수에 탈락이 되고 예를 들면 오류가 있어. 강아지를 목줄을 매달아야 되는데 사파에서 강아지가 목줄이 없어. 탈락되는 거예요. 오류예요. 강아지 목줄 매고 산책을 하는 걸 표지에 실어야 하는데 목줄이 없이 실었어. 탈락. 이런 오류들을 계속 연구하고 팀원들과 상의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오류 없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재가 아니라 아이들이 현장에서 쓰는 뭔가 좀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15년 넘게 오탈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보따리 싸야 돼요. 교과서에서 떨어지면. 너 여기 왜 있냐? 그 회장님 와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그냥 6시 퇴근인데요. 안 그래요. 그 마포대교를 공덕동이죠. 교학사가 마포대교를 3시 넘어서 택시 타고 수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팀장 자리 안 뺏기려고. 연고대 스펙 좋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저는 막 스펙이 좋지 않아요. 그냥 겨우 시점 쓰고 경험으로 저는 밀어붙이는 거죠. 다양한 어떤 문단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성과를 가지고만 보지 말고 우리 스폰서님들 성과만 가지고 보지 말고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봐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골드가 되고 루비가 돼도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골드님들 혹은 실버님들 하부 파트너들 실수할 수 있는데 지금 성과가 파트너가 안 생긴다고 파트너 언제 생겨? 쫑을 주거나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세미나에 오고 싶겠어요? 그쵸? 그냥 그래서 그런 성과만 요구하지 말고 할 수 있게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부터 명단 한번 써보자. 자, 카톡 열어보자. 독려해주면서 할 수 있다. 이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리더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책을 좀 봤어요. 자, 책을 좀 시간 잘 가네요. 어떻게 이 30-40분을 채울까 고민했는데 시간 잘 가네요. 자, 최고의 팀은 무엇이다는 거 우리 이거 리딩북에서 했나요? 아무튼 제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줄이 딱 그어져 있는데 어디가 그어져 있냐면 최고 리더들의 행동 전략.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점검의 시간을 갖기로 했죠. 잘하는데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갖자. 이런 주제고요. 나만의 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골드가 되시면 아직도 스폰서님이 주도하는 홈미팅에 가고 그러나요? 여기 그러신 분 없죠? 지금쯤은 본인이 제가 토요일날 주간연합 미팅을 하고 그렇듯이 스폰서님 파트너를 저한테 합류시켜서 제가 이렇듯이 이제는요 제가 주도해서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팀은 그래서 팀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절대 벌려 너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할 때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팀 만드는 걸 많이 못해요. 아직도 주말이면 가족들과 어울리지 유산화 가족들하고 어딘가를 가나요? 시간을 쓰나요? 쓰시죠? 쓰실 거라고 믿어요. 아직도 그러나 가족들하고도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그냥 옆에서 박수만 좀 쳐주고 이 정도. 그리고 아직도 숟가락만 들고 가서 스폰서님 차려놓은 밥상에 올리는 그런 리더는 빨리 안 커요. 빨리 안 크고 본인이 주도해서 한 명이라도 좋아요. 정기적인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그날 우리가 배우자. 파트너가 오냐 안 오냐 물어보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앉아 있어요. 파트너가 일 있어서 못 오면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단톡방에. 저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겠죠. 팀을 꼭 만드셔야 돼요. 팀. 이게 중요합니다. 경청하고 또 경청해요. 너가 뭘 아냐? 여기 리더도 아직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소리도 그냥 들어서 지금 좀 쓰잘데기 없는 말 같아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고 그래 이런 경청의 자세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 그래요. 리더들의 행동 전략을 봤더니 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먼저 약점을 드러내기. 이건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악이용하잖아요. 만만하게 보고. 그런데 그거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씩 춤을 추면서 그거가 뭐 저렇게 푼수 같아 이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네 이렇게 그걸 승화해서 강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푼수 같네 하지 않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좀 오를수록 너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오히려 먼저 아는 척 해주고 가서 우리 얼마나 뻘쭘뻘쭘해요. 그렇죠? 내 스폰서 파트너들 아니면 막 내 파트너들만 막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저도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반성의 모드로 점검의 모드로 이제 앞으로 인사를 잘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눈인사라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죠. 익을수록. 불편한 목소리도 포용하기 그런 거예요. 조금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도 하면 조금만 들어줘요. 그게 한 서너 번 반복되면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하는데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조용히. 그러면 앞으로 하지 마! 이러지 말고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나를 보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모범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범적인 리더의 정말 제대로 된 최고의 리더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잘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어깨에 무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직될 수도 있어요. 그걸 춤으로 풀려고요. 춤으로. 자, 공치사는 과장될수록 좋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좀 먼저. 거기에다가 잘못된 거 아는데 본인이 더 잘 알았는데 피드백을 막 줘요. 어쩌고 저쩌고 탁 떨어지지 않나요? 좀 이러지 않으려고 저도 막 해요.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사과를 골라내라. 저는 이 말에서 이런 사람도 때로는 필요한데 그게 뭐냐. 좀 미꾸라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분위기 망치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는 하겠죠. 이야기는 하면서 그 사람이 영양제를 먹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잘라내지는 말고요. 아주 잘라내지 마세요. 저 밑에서 오메가3라도 하나 먹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호불호가 분명해가지고 나랑 성향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 너 하기 싫으면 집에 가. 저 사실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 다이어트 되면 언제 난 이런 말 해보나. 너 집에 가. 나 이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내가 더 그릇이 커져야 되니까 꼭 참는 거예요. 막 공감하는 거야 진짜.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참으셔야 돼요. 우리 골드 루비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이아가 목표잖아요. 보세요. 따도 매주 중급이 나와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잠시 좀 참자고요. 여기까지. 그냥 노트에다 써요. 노트에 집에 가는.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뭔가 조금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라고도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딱 등산 복장 입고 똥꼬 낀 그런 저 옷도 입고 올라가면서 방구도 트고 그렇죠. 좀 이러면서 그런 좀 서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인간적이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하자. 개성 있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좀 그 수정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수정 보완을. 그렇죠? 팀에서의
본인이 제가 어떤 여러 사람과 이 유산화를 할 때 뭔가 좀 하지 못했던 것들, 그걸로 인해서 실수가 나서 뭔가 좀 팀워크가 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찮은 일일수록 솔선수범하기. 이제 다이아 됐으니까 끝났나요? 절대 권력자인가요? 룩이 됐으니까 끝났나요? 아니요. 팔짱 절대 끼지 말고 오히려 의자 들어다 날리고 그룹에서 지금 어디서 뭐 행사분과에서 뭐 하면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그쵸? 그런 거. 조금 하찮은 일일수록 솔선수범하기. 우리 그 그로잉업 그룹의 박창자 편학범 스폰서님의 모토가 그거 엄청 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본사 가봐봐. 휴지 줍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쉬어도 돼. 그러나 열심히 뛰는 거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뛰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도 꼭 한 번은 리더의 역량이 내가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좀 구체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대한 하부에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전달되는. 근데 그걸 다 하려면 1박 2일이 걸리니까 딱 요거에 대한 것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됐잖아요. 제가 혹시 시간이만 남으면 이제 하려고 사실 뒤에 PT가 쭈르륵 해놨는데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이건 하고 갑시다. 보내드리면서 다 할 건 아니고 혹시 제가 말문이 막힐 때 PT 넘기면서 써먹으려고 준비한 거니 제가 요령껏 쓰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이 진정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강해야 제죠. 제가 든든한 거 팀워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파트너로 있었는데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복종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친절해야 돼요. 친절. 그리고 약하지 않아야 하고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않아야 해요. 너 두고 봐. 너 두고 봐. 아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돼. 너 집에 가.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막 5년 그런 게임을 했어요. 우리 엊그제 위너스 체육대 했거든요. 그 게임을 하더라. 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하는데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가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5년 묵은 걸 가서 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이제 형제랑 파트너한테 알만한 파트너 했더니 막 같이 웃었어요. 막 가서 쏟아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더니 그런 파트너가 내 곁에 지금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잘해줘야겠구나. 자,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유머를 갖되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박동채 리더님 하나도 어리석지 않잖아요. 유머가 있는데 그쵸? 에너지 뿜뿜 내게 하는 우리 그래서 어드밴스 우리 팀원들은 각자의 그런 그 역할들을 하면서 또 그로잉업 그룹에 많은 역량이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은근히 어드밴스 자랑하는 것 같죠? 제가 어드밴스 이제 와이즈라는 어떤 지혜로운 리더 이런 그 팀 이름을 언제나 내가 분가를 할까 막 지금 이제 미리 막 이제 써먹고 있는 거 누가 써먹을까 봐 와이즈라는 거를 써먹지 않게 하려고 어드밴스 옆에 소심하게 와이즈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누가 안 써먹으려고. 근데 빨리 저도 이제 분가를 하고 싶고 이제 뭔가 그 때가 막 온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루지 말고 그쵸? 기왕 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뭘 미루고 있었나 내가 이 PT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리더인가? 나 안 하면 안 되나 막 연락하고 싶었어요. 리더의 역량과 자질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 알겠다. 반성 모드로 내가 점검 모드로 같이 그럼 이 자료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가자. 실전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왔더니 막 뿜뿜 나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 얼굴 보니까 막 다 우리 한 식구 같은 거예요. 서로 의지하되 그쵸 선한 경쟁력은 가져야 돼요. 모여가지고 막 각자 막 의지하면 안 돼요. 선한 경쟁력 하면서 루비가 되고 막 이그젝 되잖아요. 막 불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고 나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선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무례하지 않는 거 친절하게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만나면 서로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집 논의 이야기했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준비했고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다이아님, 스타다이아님 피드백 주십시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